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연예인들이 너도나도 자신이 공황장애 앓고 있다고 알리면서 이 공황장애가 어떤 병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진료실 찾아오는 환자들도 이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이 공황장애 치료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엄청 늘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연예인병이라고 생각했던 질병이 지금은 가족, 친구, 또 지인 사이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 됐죠. 오늘 영상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공황장애가 어떤 병인지, 왜 생기는지, 또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난 것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날이 조금만 더워도 울리고 바람이 좀 세게 불어도 자꾸 울어대면 문제잖아요. 이 집에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이 화재 경보기처럼 우리 몸의 위기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자율신경계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뇌에서 좌율신경계를 이렇게 흥분시키고요, 온몸에 경보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피곤해도 울리고 정신적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또 뭐 화가 나도 조금 더운 느낌이 나도 아니면 갇힌 느낌을 느끼거나, 또 심지어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자꾸 자율신경계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능에 이렇게 자꾸 경보음이 울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극심한 공포가 밀려오는 공황장애가 아주 시시때때로 발생을 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외출도, 운전도, 또 대인관계도 다 문제가 생깁니다. 공황장애를 예전에는 심각한 그냥 불안신경증이다 정도로 여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한 이런 불안장애보다는 훨씬 격렬하고 심각한 증상을 공황장애라고 구분하고 있고요. 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기절을 할 정도면 공황발작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불안 상태인가 하면은요, 갑자기 극심하게 막 불안 공포가 막 밀려오고요, 속이 불편해지면서 메스꺼리고, 또 갑자기 춥거나 더워지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맥박이 막 빨라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고요, 어지러워서 막 쓰러질 것 같고,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나고 막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오는 그런 증상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 공포감이 막 극에 달하면 심장마비 올 것 같이 패닉에 빠지게 되고요,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증상은 짧게는 2분에서 4분, 길게는 20분 이상 이어지지만 1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증상의 빈도는 개인차가 큰데요, 1년에 몇 번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에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성이 될수록 이게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요, 또 어떤 때는 몇 년간 잠잠했다가도 계속 재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갇힌 공간에서 느끼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MRI 검사 기계 속에 들어가서 검사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지 못합니다. 또 차 속에 갇혀 있는 것도 불가능해서요, 혼자 운전하거나 주차된 차 속에 있는 것이 힘듭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갇혀있는 공포감이 점점 커지거든요. 혹시나 멈춰서 숨을 못 쉬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 버스나 지하철 타면 갑자기 이렇게 호흡이 빨라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려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야 할 정도입니다. 특히 비행기 타는 거,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정제를 먹고 타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발생하는 공포감으로 결국에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또 학업을 결국에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해마다 이 공황장애 환자는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가장 많은 나이대가 40대입니다. 40대는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가장 부담이 많고요, 생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5년 사이에 특히 1020 젊은 세대 증가가 아주 폭발적입니다. 학업, 취업,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런 부담이 가중되는 나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장 환경에서 부모의 이별, 또 다툼, 정신적인 억압이나 분리불안을 겪으면서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온 경우에 이 억제 감정이나 불안감,
외로움, 또 반항감 등의 감정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자율신경 기능의 균형을 깨뜨려서 결국에 이렇게 공황장애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1020 세대의 공황장애는 우리 부모 세대가 물려준 가정적 또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점점 더 심해지고요. 스스로 조절해서 나아지기는 힘든 병입니다. 이 발생 초기에 불안 공포를 억제하는 진정제, 항불안제, 그리고 항우울제와 같은 이런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물을 복용을 해도 발생 주기가 자꾸 짧아지거나 또 오랜 기간이 지나서 재발이 잦아지면 이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근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의 치료는 이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근본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진정시키는 교감신경을 안정하는 단계, 그리고 불안, 공포감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부교감신경을 튼튼하게 하는 복원 단계, 그리고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 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합니다. 전통적인 한방요법인 한약 처방과 수송화강의 치료 원리를 살린 다양한 약침, 그리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기력이 가능하도록 체력 증진을 돕는 다양한 처방들로 이 초기 공황장애, 또 만성 재발성 공황장애를 구분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치료 효율은 우수합니다. 자, 사우나 열탕 입욕을 하거나 또 술을 마시거나 커피, 홍차 같은 이런 카페인 음료, 또 뜨겁고 매운 음식 먹는 일은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금하는 것이 치료의 기본입니다. 또 치료 중에 증상이 자꾸 심해지는 사람은 생활 환경이나 또 식습관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시간에 쫓겨서 마음이 급해지거나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거나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도 이 증상을 심하게 만듭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 타는 시간을 줄이고요.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공황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등굣길이나 출근길은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황장애 초기에는요, 증상이 생길 때마다 응급실로 뛰어가기도 하는데요. 이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드물고 대개 2분에서 20분 사이에 진정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누워서 쉬면서 느린 호흡, 심호흡으로 스스로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렵지 않게 증상 발현 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이 마비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패닉 상태로 가는 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과 가족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안의 건강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의안이었습니다.